맞아. 근데 중학교 때는 여기를 이제 핵심으로 암기했다면은 이 내용은 그 중학교에 배운 내용들은 막 깊게 안 들어가 오히려 여기서가. 그래서 더 쉽게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말 그대로 이들의 상호작용이 주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좀 위주로 봐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단원 이름은 일단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랑 그들끼리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위주로 보면 된다. 맞아! 책 준다 해놓고. 도라이. 복사해준다 그래놓고 그것도 까먹었네. 복사는 이따가 해도 돼? 아, 그치. 와, 진짜 이렇게 소수는 또 처음이네. 아니면 너희 어차피 화면으로 보고 필기한 거만 따로 그냥 A4용지 몇 개 줄 테니까 그렇게도 괜찮잖아. 어떻게 할래? 어, 이만큼 줄게. 남은 거 그냥 올려놔. 그리고 그게 어차피 쫙 치면은 못 쓰니까 너희 그냥 교사용 교재가 또 두 개 있으니까 하나를 줄게. 요거 보면서 해. 3단은 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뭐가 있어? 직권, 기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외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지구 시스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첫 번째 직권 나오고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땅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이 지각부터 중심까지. 그래서 반지름이 6,400km이다 보니까 깊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칭산구조라고 중등에선 배웠었지만 통합과학에선 용어가 좀 바뀌었어. 용어를 뭐라 불러? 성층구조라고 나오고 있죠? 성층구조는 겉에서부터 지각, 외핵, 멘틀, 내핵이야.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 추가적으로 해봤죠. 근데 너희 학교는 특히나 정말 딱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더라고. 되게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구분 기준은 상식적으로 알아도 지진파의 속도 변화야.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을 기준으로 나눈 거지. 자, 과정 겉부분은 이제 지각으로서 규산염 물질 정도에다가만 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우리 지각은 원래 맨 처음에 지구, 원시지구 생길 때 언제 생겼냐면 온도 감소할 때 식어서 겉부분이 굳어서 생긴 거였지. 멘틀이 굳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멘틀과 물질의 성분이 서로 어떻겠어? 같겠죠.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은 둘 다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규산염 과목을 외웠던 그들. 알겠어? 규산염 삼연체들. 자, 그리고 멘틀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우리 중심부로 갈수록 원래 온도가 증가하는데 아무리 고체더라도 온도가 높으면은 일부가 녹아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열된 애들은 위로 올라갔고 냉각된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부분 용융. 용융이 녹은 거라 이 얘기야. 융해. 부분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거다. 그럼 겉으로 가서 당연히 좀 딱딱해질 거고 아랫부분은 유들유들.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부피 제일 크다.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일단 우리 지각의 특징. 바다 부분은 해양 지각이라 부르고 대륙이 있으면 대륙 지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다와 대륙에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조금 종류가 달라요. 우리 제주도 하면 뭐가 많아? 도라루방. 그 도라루방이 바로 뭐냐면 현무암질 암석이야.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근데 이 현무암질이 밀도가 큰 애들이거든. 오히려 그 돌 자체는 구멍 빼면은. 그래서 현무암질 암석이 오히려 이제 해양지각 더 압축돼 있는 이런 애들이고 화강암질 암석은 이제 산에 보통 있는 얘가 오히려 밀도가 더 커. 얘는 밀도가 크고 얘는 밀도가 작다. 요 정도만 너희가 알고 있으면 돼 일단.
근데 여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륙 지각의 부피가 크잖아. 그럼 우리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지. 따라서 얘는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작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얘는 압축돼 있으니까 그만큼 빽빽하니까 밀도가 크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고. 자, 그리고 이제 외핵. 외핵은 우리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에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무거운 애들이 주로 철과 니켈이야. 그래서 외핵이건 내핵이건 둘 다 이제 철과 니켈. 똑같지? 근데 외핵의 경우는 액체 상태야. 왜냐면 고체가 이제 내부로 갈수록 압력, 온도가 높아지잖아. 온도가 높아서 녹아버린 거지.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 그러면 이런 금속들이 액체 상태니까 아무래도 고체일 때보단 이동이 어때? 자유롭죠. 근데 금속 애들은 내부에 전자가 되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잖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잖아, 결국은.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건. 근데 얘들아, 우리 중등에서도 배웠는데 도선에 흐르는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 생겼던 거 기억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결국은 이 액체 상태의 금속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즉 얘네도 뜨거운 애들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 내려오고 하는 대류 운동을 하겠죠. 이 대류 운동이 결국은 전류의 발생이 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기장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 과정을 너희가 서술하고 이런 필요는 없지만 자기장은 액체 상태인 금속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전자의 이동이니까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네. 그럼 자기장이 왜 외핵에서 생기는지도 알 수가 있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되거든. 근데 외핵에서 자기장 형성 이 정도? 근데 그냥 암기해도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내핵은 똑같이 철과 니켈인데 얘는 오히려 고체다. 왜 그러냐면 중심부로 갈수록 압력이 커져. 우리 액체는 온도가 이제 상태 변화라는 건 온도 때문에도 바꿀 수 있지만 압축을 시켜도 기체가 압축되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압축되면 고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충분히 온도가 높아서 원래는 액체가 됐었겠지만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 압축이 돼서 다시 고체가 된 거다. 그래서 중심부인데 오히려 온도가 낮다? 아니야. 압력이 높아서 고체인 거야.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상태다. 다 중심부로 갈수록 증가해요. 특징은 일단 공간 제공이나 뭐 물질 공급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알겠어? 그나마 조금 쌤이 설명해 준 건 심화 내용으로 나올 것들 대비해서였고 자 그리고 기권.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기권이라고도 해석해도 괜찮아. 자, 대기가 분포하는 공간으로서 물론 위로 올라가면 희박해지긴 하지만 1000km까지 공기는 존재하고 있어. 자, 여기서 성층 구조 나누는 기준이 뭐야? 높이에 따른 뭐의 분포? 기온 분포. 그래서 이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이제 꺾이는 순간으로 나눈 거고 밀도의 경우는 당연히 위로 갈수록 감소하겠죠? 공기의 양은 희박해지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밑에 아래층 대륙권부터. 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지구도 받은 만큼 방출을 해야 돼. 지구가 방출하니까 우린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아무래도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의 양이 어때요? 줄어드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져요. 그럼 위에가 차갑고 아래가 뜨겁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 어떻게 하려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대류가 일어나지. 그래서 대류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실제 한 11km 정도까지 공기가 대부분이 밀집돼 있어. 99% 정도가. 그러면 이제 수증기, 물 이런 애들도 다 밑에 있다 보니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물방울이 돼 구름이 되죠?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리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대류가 일어나고 또 기상현상도 발생한다는 거야. 대류가 없으면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위로 올라갔더니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위로 가서 증가해. 왜냐면 여기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이라는 에너지 흡수하죠. 흡수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우니까 대류가 없죠.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써? 비행기의 항로를 쓰는 거지? 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난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대륙권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야. 안정권에 드나든 거는 성층권까지 간 거고. 거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막 흔들리는 거일 뿐이야. 대륙 그 난기류 때문에 뭐 올라가려는 애들 때문에. 알겠어? 자, 그리고 이 영향력이 작아지면 다시 한번 이제 온도가 감소해요. 왜냐면 또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까지 가는 게 바로 중간권이야. 그럼 얘도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죠. 왜? 아니 공기가 그치 너무 위에니까 공기가 희박해서 그치. 얘는 공기가 희박해서라고 보면 돼. 공기가 희박해서 올라갈 수증기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위에까지 80km 정도 위에까지 가면은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직접 가열이 되는 열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권에선 특징이 오로라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실효과라는 게 있었지. 달과의 차이점. 이 대기들이 에너지를 킵해놨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야. 대기가 없으면 열을 받자마자 그대로 내보내. 그럼 기온이 낮게 유지되거든. 그러면 열권의 경우는 대기가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 낮에는 가열되니까 매우 뜨거워.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매우 차가워져.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각 층의 특징은 대륙권은 어떻게 보면 기상현상, 성층권은 비행기, 그러면 오존층, 그리고 중간권은 그나마 특징은 별똥별이야. 운석이 떨어지는 게 바로 여기야. 알겠지? 얘는 별똥별 정도가 이제 운석? 운석? 그리고 이제 열권의 특징은 오로라. 오로라가 뭐예요, 얘들아? 오로라는 우리 기본 입자들 있죠? 아주 희박한 공기 입자들이 이제 전자와 충돌해서 전자랑 충돌하면은 전자를 얻기도 하고 전자가 내 전자를 밀어내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기도 해. 이온을 만들게 되거든? 이 희박한 대기 입자가. 그래서 이 오로라는 결국은 전자와 충돌하다 보면은 결국은 순간적으로 전자의 그 전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빛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또 용어에 뭐 이렇게 짜투리 나와 있죠. 지금 태양에서 방출된 이 대전 입자 말 그대로 전하야. 대전된 입자. 전하가 이제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랑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거다. 알겠어? 자, 그리고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특징. 기권은 결국은 우리 온실기체들 있잖아. 메테인, 수증기, 이산탄소 있죠? 온실효과로 지표면의 온도 유지해주고 자외선 차단. 보호 역할. 알겠어? 여기까지 너무 쉽지? 진짜 그냥. 자, 수권. 우리가 이제 염분이 있는 해수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염분이 없는 물을 담수라 부르지. 그게 이제 육수예요. 육수의 대부분은 뭐예요? 빙하. 그리고 지하수. 그 다음에 강호수, 하천 순서대로. 요거 순서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게 우리 중등에서 했었던 거고. 자, 얘도 이제 우리 해수를 기준으로. 해수의 성층 구조는 얘도 수온을 기준으로 층이 나뉘어요. 그래서 혼합층의 경우는 실제 말 그대로 혼합이 일어난다 이거야. 누구 때문에? 바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이 돼. 온도가 높죠? 온도 높은데 바람이 한 일부 층 정도 위아래 섞어주다 보니까 아래층까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야. 원래 뜨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거든. 뜨거운 건 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 생각해봐. 밑에 찬물이 있는데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 그럼 이걸 그대로 냅두면 뜨거운 물이 저절로 잘 내려가 안 내려가? 잘 안 내려가지만 저어주면은 잘 내려가서 온도가 위아래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혼합을 시켜준다 이거야. 그럼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바람이 가장 센 곳이 어디냐면은 중위도예요. 그래서 중위도가 최대. 요 정도가 이제 조금 그나마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 몰라도 돼.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요런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 때 수온도 약화된다. 즉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죠? 수온이 깊이에 따라 낮아지는 층으로서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우니까 대류 있어 없어? 없어요.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하니까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없어요. 연직 운동이 없거든. 그래서 위에다가 물고기 밥 줘도 심해어들은 못 먹어요. 알겠어? 그럼 심해층에 살고 있는 애들은 에너지 공급도 안 되지 않으니까 온도 매우 낮은 채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혼합층의 경우는 여름이면은 또는 적도 쪽이면 당연히 온도가 높을 것이고 고위도거나 겨울이면은 낮아지겠지. 근데 어차피 심해층은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없어. 알겠어요? 그냥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심해어들은 항상 이렇게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이 살아니까 그럼 굶어 죽으라고? 얘네도 공급을 받을 수는 있어. 물론 그건 지구과학 원에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위아래의 차단은 없지만 뭐 공급은 받기는 받아. 그니까 먹고 산다. 우스갯소리인데 심해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기. 아기 그래 기름치 약간 이런 애들 겁나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와 진짜 못생긴 물고기는 웬만하면 심해요야. 근데 왜 못생겨도 될까?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그들간의 외모가 안 보여. 일단 실제로 우리 물고기도 외모 신경 쓰는 거 알죠? 일부러 말미잘이랑 무늬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천적이 먹이가 되는 걸 좀 방지하고 그 외모를 신경을 써. 내가 일부러 풀떼기랑 좀 비슷하게 아니면 모래 색깔이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심해어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눈, 코, 입 한쪽에 다 몰려있고 막 이런 애 많잖아. 실제 진짜 못생겼어.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좀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먹고 산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는. 암튼 얘는 역할이 뭐냐? 물의 특징은 비열이 매우 크다는 거.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열을 가해도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얘기는 매우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바다의 경우는 낮이건 밤이건 수온이 거의 일정하잖아. 모래사장은 낮에는 뜨겁고 밤엔 차갑고 이게 있겠지만 그 비열 때문이죠. 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 많이 저장해서 지구 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저위도는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 근데 극지방은 온도가 낮지.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해수는 흐를 수가 있으니까. 대기도 비슷하게.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이제 생물권. 생명체들이야. 여기저기 살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구는 유일하게 생물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외권은 우주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외권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이제 지구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입자들. 태양풍이라는 건 태양의 대기에서 오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근데 대신에 물질 교환은 거의 있어 없어? 에너지는 있어. 근데 물질은 운석, 별똥별 말고는 없지.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건 나름 인공위성 이런 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이런 것들은. 지구자기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외핵의 운동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로 얘 추정이야. 아직 추정. 그리고 이 지구 자기장이라는 건 그럼 자기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요거 자기장 전류 힘 있잖아. 밀어내는 식으로 이들이 지구까지 막 도달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실제 태양의 흑점이 활발해지고 하는 거는 태양이 이제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거거든. 내부 핵의 합성, 우리 주계열성, 핵융합 많이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은 이런 전하를 띤 입자들도 많이 생성이 돼. 그럼 이들은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면서 지구한테 날아오겠지. 근데 걔네가 전하를 띤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인공위성 통신 같은 거 장애 일어나고 우리 무선 통신도 다 안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거는 지들끼리 각 권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애들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실제 생명권도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여기 수권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알겠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주고받는 예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야. 너희가 여기 챕터를 공부하는 방법은 앞에 방금 쌤이 여태까지 했던 권역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는 걸까? 아니야. 그건 중등과정에서 끝났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예시를 보고 이런 예시를 보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 거죠. 이런 거. 누구와 누구 간에는 기본적인 거. 조금 심한은 이건 누가 누구한테. 왜냐면 직권이 습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랑 습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같아 달라. 다르거든. 그래서 근원이 뭐고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 건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 거야. 실제 이 다음 단원에서 나오지만 대륙이 실제 이동을 해. 그래서 원래 인도도 남반구에 있었다가 북반구로 이동해서 올라오면서 충돌해가지고 히말라야 생긴 거거든. 이런 식으로 대륙이 이동하고 그때 그 대륙들을 뭐라 부르면 판이라 불러. 판. 바다 아래 있으면 해양판, 대륙 아래 있으면 대륙판. 판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판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지역이 바뀌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거 누가 이동시키는 거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이건 직권이 지구의 겉부분을 이동시킨 거니까 직권이 직권한테. 알겠어? 그리고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가 분출하는 걸 뭐라 불러? 화산. 화산 폭발하면은 화산 가스들이 기권으로 가지? 그러면 걔는 기권한테 영향 끼친 거. 그리고 우리 건조한 공기는 누구 때문에 생겨? 건조한 공기는 대륙 때문에 생겨. 우리 시베리아 기단. 습한 공기는 뭐 오우츠크에 이거 들어왔었지? 기단할 때. 그럼 이런 것들 직권이 기권한테 대륙성 기단 만드는 거 영향 끼친 거야. 건조하다는 거. 습권한테는 우리 바다에서 지진 일어나는 게 뭐예요? 쓰나미. 쓰나미 발생하는 거야. 해일, 지진 해일. 이것도 결국 지구 내부가 진동하면서 바닷물 흔든 거잖아. 습권한테 영향 끼친 거고 또 직권에 녹아있던 염화 이온 같은 애들이 해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염화 나트륨 같은 것도 만들지. 실제 직권에서 이온들이 만들어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들이 이제 강물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염분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생물권에 서식처, 영양분 이런 것들. 그러면 기권은